북한이 아직도 쓰는 노인학대포 ML-2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붉은 포 ML-2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러시아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국이 세워졌지만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반대파를 억누르고자 의회를 해산하면서 대립이 격화됐습니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분단의 반란을 시작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 끝에 볼셰비키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렇게 러시아 공화국은 멸망하고 소련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군은 백군으로부터 모델 1910 공성포를 얻었죠. 프랑스의 슈나이더에서 제정 러시아를 위해 설계한 모델 1910은 1차 대전과 러시아 내전에서 사용됐지만 두 사건이 끝난 1930년대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를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1910은 1930년과 1934년 두 차례의 현대화를 거쳤지만 기동성, 최대 양각, 조준 속도 등 여러 부분에서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1936년까지 페름에 있는 172번 공장의 설계국에서 현대화를 밀어붙였지만 소련 포병 총국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탓에 결국 중단되고 마는데요. 포병 총국은 모델 1910을 현대화하느니 신형 곡사포를 만드는 게 낫다고 여긴 거였죠. 그래서 172번 공장의 설계국은 포병 총국이 원하는 대로 신형 곡사포를 설계했고 그 결과 두 가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소련의 유명한 총포 설계자인 페트로프의 지도하에 ML-20의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포병 총국의 지시에 따라 ML-15의 설계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두 모델은 모델 1910을 현대화한 모델 1910-3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만 ML-20은 모델 1910-3사와 휠, 서스펜션, 프레임 등 공통점이 많은 반면 ML-15는 기초부터 새로 설계됐죠. 1936년 4월 ML-15의 시제품이 현장 시험을 위해 보내졌지만 실패하고 수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937년 3월이 되자 ML-15는 현장 시험을 반복했지만 아무 이견 없이 통과할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ML-20은 ML-15가 수정에 들어간 사이 1936년 크리스마스부터 이듬해에 걸쳐 현장 시험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포 지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한 ML-20 채택이 권장됐죠. 하지만 이건 상당히 이상한 의견인 게 ML-20보다 ML-15가 성능적으로 더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ML-15는 ML-20보다 500에서 600kg 정도 더 가벼워서 견인할 때 기동성이 더 높았으며 포 지지대의 설계 또한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병 총국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인공인 ML-20이라는 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포병 총국의 선택은 ML-20으로 152mm 곡사포 모델 1937이란 제식명으로 1937년 9월 22일부터 도입됐죠. 더 좋은 ML-15를 버려두고 ML-20을 선택한 포병 총국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내전에서 전사자만 100만에 아사자는 무려 1000만에 이르는 미쳐버린 인명피해가 발생한 탓에 소련은 여러모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더 좋지만 설계가 복잡한 ML-15 대신 원래 쓰던 모델 1910-3사와 공통점이 많은 ML-20을 선택한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붉은 군대에 선택받은 ML-20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ML-20은 전장 8m에 전폭 2.3m, 전고 2.2m이며 중량은 7.2에서 8톤에 운용 인원은 9명이고 발사 속도는 분당 3발에서 4발에 유효 사거리는 17.2km, 최대 사거리는 20.5km입니다. 이런 ML-20의 포 방패가 달린 포 지지대는 주퇴 복좌기와 스프링 바퀴가 적용된 당시로선 꽤 현대적인 설계가 적용됐는데요. 주퇴 복좌기가 없으면 포를 사격할 때마다 뒤로 밀려나서 일일이 원위치해주는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해야 하죠. 그리고 ML-20의 포에는 폐쇄기와 유압식 반동 원충기가 적용됐으며 놀이쇠에는 강제로 탄피를 배출하는 기구와 잠금장치 또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포를 재장전하려면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하지만 폐쇄기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 ML-20은 높은 각에서 재장전하기 좋도록 뒤쪽에는 포탄 고정장치가 달려있는데요. 소련 무기치고는 편의성이 돋보이는 ML-20은 포신이 유압식 반동 원충기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폐쇄기가 열리는 걸 방지하는 잠금장치 또한 갖춰져 있죠. ML-20은 유압식 반동 원충기와 포 지지대의 반동을 줄이고자 포구에 거대한 포구 제퇴기가 달려 있습니다. ML-20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사격과 간접 사격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20에는 직접 사격을 위한 망원 조준경과 간접 사격을 위한 파노라마식 조준부 둘 다 달려 있는데요. ML-20은 13개의 추진 장약을 조합해서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발사되는 곡사포는 물론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발사되는 직사포로도 활용될 수 있죠. 다만 ML-20은 직사포보다는 곡사포의 특
특성이 더 우세한 무기로 방열에 8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탓에 직사포로 운용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당시 붉은 군대의 포병은 대숙청으로 장교가 한번 물갈이 되더니 독소전쟁으로 완전히 엎어져서 눈대중으로 쏘는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포병 출신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를 제대로 쏘기 위해서는 수학과 같은 학문을 어느 정도 갈고 닦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소련의 평균 교육 수준은 처참하기 그지없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이었죠. 그렇다 보니 붉은 군대는 배우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쏠 수 있는 직사포를 더 많이 뽑는다는 독보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ML-22 곡사포로 분류되는데도 직사포처럼 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소련의 열악한 사정이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ML-20은 포신이 확장된 상태로 말이 끌어서 운반했고 시속 4에서 5km의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붉은 군대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그 유명한 T-34를 개발한 KMDB 설계국에서 포병 트랙터인 보르실로베츠와 코민테른을 내놨고 덕분에 시속 40km의 기동성을 달성했죠. 특히 보르실로베츠에는 T-34와 같은 V2 엔진이 탑재된 덕에 8톤짜리 곡사포를 옮기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이런 ML-20의 첫 실전은 하링골 전투로 첫 실전에서는 잃지 않았지만 겨울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22문을 잃게 됐습니다. ML-20은 겨울전쟁에 이은 독소전쟁에서도 모든 주요 작전에 투입될 정도로 붉은 군대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쿠르스크 전투에서는 직접 사격 기능을 살려 대전차포로 운용되기도 했으며 독소전쟁 후반인 1944년 8월 22일에는 독일 영토에서 처음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붉은 군대는 앞서 말했듯 포병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보니 ML-20의 152mm 포를 전차 차체에 얹어서 아예 직접 사격에 좋은 자주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IS-2를 기반으로 한 ISU-152는 총 3,242대가 생산됐으며 독일 전차병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거듭났는데요. 자주포라서 직접 사격 명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일단 맞기만 하면 티거2조차 장갑에 수십 센티미터의 금이 가고 용접 부위가 갈라졌죠. 또 다른 사례로는 ISU-152가 야크트 판터의 포 방패에 포탄을 명중한 결과 그 위력으로 포가 뜯어져 차체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152mm의 위력이 상당한 탓에 독소전쟁에서 독일군은 ML-20 수백 문을 노획해서 15.2cm KH-433-1R이란 제식명으로 운용했습니다. 1943년 2월에 독일군은 노획한 ML-20을 운용하기 위해 46kg에 달하는 고폭탄을 대량 생산했는데요. ML-20은 페르메 172번 공장에서만 1946년까지 총 6,884문이 생산됐으며 그중 약 4,000문이 자주포용으로 생산됐죠. 피비린내 나는 2차 대전으로 ML-20은 총 2,585문이 손실됐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붉은 군대에서 오래도록 운용됐습니다. ML-20은 전강기에 만들어진 물건인 만큼 러시아에서는 예포용을 제외하고는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옆나라 이웃나라인 북한에서는 여전히 ML-20을 현역으로 운용하는 미친 노인학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52mm 최대 사거리는 20.5km로 어떻게든 수도권을 타격하기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너무 낡았다는 거죠. 북한은 러시아군과 달리 트럭조차 부족한 상황이라 8톤짜리 곡사포를 옮기는 것조차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ML-20을 후방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전방에서는 볼 일이 없게 됐습니다. BM-13 카츄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ML-20은 소련의 기상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곡사포인데요. 주로 공산권에서 쓰인 완전 붉은 곡사포가 그 기원은 자유의 프랑스라는 걸 고려하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붉은 포 ML-2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